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랜드스타 S의 심석영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고속교통부에서 드디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제가 아침부터 지켜보고 현재 보도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속 보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뭐 기존에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부분들 중에서 조금 강도가 좀 센 것도 있고 좀 약한 것도 있는데, 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기존의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 대상으로,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가열직으로 격상했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갭투자들을 막기 위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주로 되어져 있는데, 내용 자체들은 아마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벌써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앞으로 투자라든지 앞으로의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보도자료에서 정확하게 다시 또 알려줬습니다. 매번 저희가 나오는 규제주택이 나온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해법이 보도자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일단은 아직까지도 조정 대상으로 되지 않은 지역들, 그런 쪽이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풍선 효과가 다 그쪽으로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몇 군데 나와 있죠. 할 만한데 몇 군데 없습니다. 아마 지금 벌써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투자자들,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투기꾼들은 벌써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아마 그 방향을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요, 요번에 투기가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이제 지도에 이제 올려져 있는 건데, 하얀 데 가시면 됩니다. 하얀 데. 아마 하얀 데가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풍선 효과 때문에 이쪽을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시게 되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많은 지역들 중에 주택이 모여 있고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게 보시게 되면 나오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보시게 되면 광주, 초월, 곤지암, 뭐 퇴촌, 남양주, 안성,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 모여있는 데를 아마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김포라든지 파주, 아마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좀 더 가지 않을까. 뭐 답을 준 겁니다. 이렇게 제가 봤었을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대책 방안 나왔던 것 중에 보게 되면 또 하나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에 대한 프레스를 강한 거죠. 기존에 있었던 안전진단에 대한 걸 좀 강화하겠다. 또 기존에 조합원들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2년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기존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힘드시겠죠. 무조건 거주 2년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조합원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3가지였었거든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한 나머지에 남는 부분에 대한 일반 분양분을 갖고 청약통장들을 많이 쓰셨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이제 프레스가 강하게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장기화될 가망성이 좀 더 크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발표한 내용에 보게 되면 재개발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무조건 최하 20%에서 최고 30%까지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줄어들게 되겠죠. 점점점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에, 또 새 집에 들어가기에는 계속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3가지 중에서 특별하게 또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좀 눈여겨보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보도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 정도 좀 보시게 되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5월 6일날 발표한 내용에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의 7만 호 부지를 확보하고 23년 이후에 수도권의 연평균 25만 호 플러스 알파 수준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근데 현재 뭐 저희도 다 알다시피 지금 유휴지로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약 15,000세대입니다. 그 나머지 세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게 되면 공공재개발,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4만 호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하여 12,000호, 그러니까 뭐 가로정비 주택사업 이런 것 쪽으로 많이들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겠죠. 또 역세권 주변의 민간주택을 활성화를 통해서 약 8,000호 정도를 확보하겠다. 내후년까 2020년도까지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많이들 포커스를 맞춰서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하냐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또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업의 속도가 좀 늦은 부분, 최근에 보게 되면 장이 12구역이라든지 9구역, 성북 1구역 같은 경우에도 공공재개발을 위해서 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좀 더 많은 지역들이, 많은 지구 지정됐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좀 공공재개발에 대한 참여를 하려고 할 거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서울특별시, 서울에서 보통,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는 항상 시범단지라는 거를 선정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 9월달, 올해 안에 최소한 5군데 이상 되는 정도 되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시범단지,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에 대한 시범단지를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 21번째 대책이 나온 이후에 어떤 방향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냐?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비규제 지역들,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곳, 또 GTX 라인이 들어가는 곳,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뻔한 게 몇 군데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이쪽이 가장 저희가 봤을 때는 풍선 효과에 대한 수요자들이 좀 들어갈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재건축 쪽보다는 이제 서울에는 무조건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을 아마 눈여겨보시는 게 아마 이번 대책 방안 이후에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